감기 걸리면 쌍화탕부터 찾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몸살엔 쌍화탕이란 말도 워낙 익숙하죠. 그런데 혹시 쌍화탕이 감기약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쌍화탕이 어떤 처방인지,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쌍화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한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쌍화탕은 송나라 때의 의학서적인 태평해민 화제국방이라는 책에서 시작되어 여러 의서에서 피로하거나 허약한 증세에 효과가 좋다고 언급되어 온 처방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의 대표적인 고전인 동의보감에서는 쌍화탕을 감기 처방이 아니라 대병, 즉 큰 병을 앓고 난 뒤나 과로로 인해 기와 혈이 함께 손상된 상태, 이른바 허로를 회복시키는 처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길 심력과 기력이 함께 소모되고 기와 혈이 모두 손상된 상태, 특히 큰 병을 앓고 난 뒤 기운이 빠진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쌍화탕은 열을 떨어뜨리거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감기약이 아니라 병이나 과로로 소모된 몸의 기와 혈을 회복시키는 보강 중심의 처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 걸렸을 때 쌍화탕이 자주 쓰이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기 후 회복이 더딜 때, 일에 지쳐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무기력하고 몸이 쑤시고 결릴 때,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상태가 함께 나타날 때, 이런 경우에는 쌍화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쌍화탕은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기혈을 보충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겨울철에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나 아주 초기에 가벼운 감기에서 기력 회복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열이 높고 목에 통증이나 누런 가래 같은 염증 증상이 있을 때보다 몸살, 피로, 기운 없음이 중심인 감기라면 쌍화탕이 회복의 보조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감기를 쌍화탕 하나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감기는 증상에 따라 치료 접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한이 심하고 땀이 나지 않는 감기라면 가볍게 땀을 내어 열을 떨어뜨리는 처방을 사용하고, 열이 많고 목이 아프거나 가래색이 누렇게 변한 감기라면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호흡기를 편하게 해주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몸살은 심한데 기운이 너무 떨어진 경우에는 쌍화탕에 페독산이라고 하는 조합 감기약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쌍화탕은 감기의 주 치료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태에 따라 곁들이는 처방에 가깝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쌍화탕이랑 감기약 같이 먹어도 되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해열이나 진통 위주의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열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몸살과 피로가 심하게 남아있다면 시간을 띄어 쌍화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열이 계속되거나 염증 반응이 강한 상태에서 무조건 쌍화탕을 먼저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맞는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담한의원에서는 감기에 쌍화탕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쌍화탕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은 비교적 심한데 위장이 약해서 일반 감기약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위담한의원의 감솔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솔탕은 감기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줄이면서도
위장 부담을 최소화해 회복 과정이 막히지 않도록 고려한 처방입니다. 특히 감기약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 감기 이후 소화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잘 회복되지 않는 분들에게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니라 병이나 과로 후 소모된 기와 혈을 회복시키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감기 때도 언제, 어떤 상태에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감기 증상이 오래 가거나 약을 먹어도 회복이 더디다면 내 몸 상태에 맞는 처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담 한의원 원장 이종우였습니다.